와, 이게 농막인가? 라고 할 정도의 정말 뭐 정원까지 꾸며놓은 케이스들도 있어요. 오해를 좀 살 수가 있죠. 가장 핵심은 이게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뭐 시정명령 받아서 뭐 과태료 100만 원 나오고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았을 때 못 받았을 때 몇 억 차이 나는 건 허다하죠. 세금은 시정 요청이란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세금을 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토지 수용 업무가 진짜 많아요. 저는 현장에서 그 느낀 바가 좀 많이 있죠. 이런 농막 형태도 있구나. 아, 이런 걸 지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돼요.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었죠. 농막을 너무 주거 목적으로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죠.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원래 사용하면 안 되는데 주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농막은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간 농사용 창고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누가 봐도 너무 이제 안에가 약간 복층 형태로 이게 천장이 높거든요. 가설 건축물인 형태가 많아서. 그러니까 정말 집처럼 예쁘게 꾸며놓는 경우도 많고 와, 이게 농막인가? 라고 할 정도의 정말 뭐 정원까지 꾸며놓은 케이스들도 있어요. 사실 안에 뭐 전기 들어가고 웬만한 시설들이 다 있는 경우에는 오해를 좀 살 수가 있죠. 좀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 농막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펜션처럼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데일리로 임대를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신고 안 하고 정말 대여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를 제한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된 농지과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이제 불법 형태다, 뭐 데크 없애라, 뭐 이런 식으로 행정 처분 받는 경우도 저는 주변에서 덜어 들었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만에 사실은 이 관련 법규 개정을 중단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평범한 뭐 귀촌인이나 그다음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엄격한 이제 잣대를 들이대면은 이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아, 누가 그러면 이 농지를 사겠냐? 그러니까 더 도시로 몰리는 효과를 줘버리는 게 아니냐. 이제 결국은 통과시키지 않은 결론 났지만 좀 우려하는 마음으로 좀 많이들 이 영상을 제가 보실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무사니까 세금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핵심은 이게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좀 봐요. 이번에 세법 시행령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에 대한 좀 정의를 내렸어요. 세부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썼는데 그게 뭐냐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이렇게 좀 더 이제 주택 여부에 대해서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좀 제고하겠다고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건데 불법 형태로 농막을 운영하는 경우에 이 세 가지가 진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나왔었던 법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 농막에서는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전입신고하지 마라. 일시 휴식을 벗어나서 야간 취침, 숙박, 그 다음에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은 여가시설 활동을 하지 마라. 만약에 농막에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다가 뭐 농막이 시골에 있는 건 사실 가액이 비싸지 않을 수 있잖아요. 혼자 갖고 있었던 주택이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으면 세금이 0원인데 비과세가 아니면 세금이 뭐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농막이 당연히 주택수에 난 포함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농막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 버려서 나는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이 2개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아버린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엄청난 세액의 추징이 발생했을 때 당혹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 농막을 주택으로 볼 거냐 주택이 아닌 걸로 볼 거냐 이 여부도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속을 받았다 가정할게요. 근데 지금 법상으로는 이건 농막이지라고 했는데 미래에 이제 농막이 당연히 주택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실무적으로 당연히 이건 주택이다라는 걸 무조건 시시비비를 매번 따져야 되는 그런 하나 이슈가 아주 이제 명확해졌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죠. 받았을 때랑 팔았을 때 세법 적용은 다르니까.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결국 팔 때 세금의 적용인데 양도소득세가 계속 진화가 좀 되고 있거든요. 좀 더 추징의 논리들이 많이 이제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8년 이상 계속 농사를 좀 지었다. 그러면 그 농지를 팔 때 세금을 1억 원까지 이제 감면해주는 자경 감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농지 내에 농막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세법상 농지의 범위에 농막을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종의 이제 약간 잠깐 쉬는 공간, 그다음에 물건을 좀 보관하는 적재 않은 장소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당연히 필요한 부수적인 건물이다.
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농막이 만약에 주택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농막의 성질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 관련된 면적에 대해서는 이제 감면을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조금 저는 이제 조금 이슈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았을 때 못 받았을 때 몇 억 차이 나는 건 허다하죠. 자경 감면도 결국은 농지 그 농막 쪽 인정을 못 받게 됐을 때 몇 천만 원 차이도 허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정 명령 받아서 뭐 과태료 100만 원 나오고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시정 요청 한두 번 받았는데 신경 안 쓰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 내가 다른 뭔가를 팔거나 이 농지를 팔 때 세금 이슈가 불거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당혹스러움이 이제 감출 수가 없을 거고. 그리고 다 팔아버리면 세금은 시정 요청이란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세금을 내고 끝입니다.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돌이킬 겁니까?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군구청 농지가가 바라보는 시각과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요. 시정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보유할 때 발생하는 문제고 처분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국세청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 나오는 세금이 몇 억에 가산세까지 얹어졌을 때는 완전 다른 관점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국세청은 간단합니다.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상가 2층에서 내가 산다고 해볼게요. 주거용으로. 그러면 그 주택일까요? 상가일까요? 세법은 그냥 상가가 아니라 주택입니다. 주택. 농지과에서 나오는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즉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극단적으로 나가서 이제 세금의 얘기를 해드린 건데 과태료보다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의 세금, 자경 감면에 대한 세금이 액수가 커서 그래요. 한 번 터졌을 때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우려를 저는 크게 걱정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자체를 좀 너무 넓게 잡으세요. 연면적 자체가 그래 넓게 지을 수가 없는데 좀 무리해서 짓는다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외부적으로만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건축법상 연면적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뭐 데크나 이런 부속 시설물들을 농막에서는 면적으로 포함하거든요. 일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 이하여야 된다. 이건데 휴식 공간이 25%면은 대략 어느 정도 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상당히 좁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토지 면적에 따라서 농막을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을 규정을 했었는데 13제곱미터였거든요. 가장 좁은 거는 사실은 7제곱미터였어요. 7제곱미터면 2평 반 정도 되나요? 거기 25%면 한 평이 안 되죠. 한 평이 안 되는 공간이니까 엉덩이만 붙이고 2-3명만 앉으면은 끝이죠, 사실은. 그런 공간을 주는 건데 약간 좀 누울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휴식이란 개념이 좀 애매해서 법으로 이런 것들 좀 단가를 정해버리면 너무 이게 플렉시블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더 이제 반발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엄격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이제 농사를 지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그 떼약볕에서 농사를 좀 지으면 사실은 정말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일사병으로 쓰러집니다, 그거. 거기다 농기구만 두고 거기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5%만 하라고 한다면 정말 좁은 공간에서 그냥 의자 엉덩이만 붙이고 쉬란 얘기인데 그건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좀 이런 부정적인 댓글들이 있었어요. 제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근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진짜 농사를 좀 지으세요. 조그맣게 이제 취미로 좀 지으시는데 주말 농장 형태로 짓기 때문에 아는데 진짜 더워요. 거기 진짜 선풍기 있어도 그게 온풍이지 냉통 아닙니다, 그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어컨의 이슈는 없어요. 핵심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입구, 취사시설, 이런 것들. 3.29 대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농지법이 이제 엄격해졌어요. 엄격해진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재지의 그 시군구청의 그 농지가에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같은 관할내에 있으니까 툭툭 가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도시 인구를 분산시키고 농업, 이게 그 지역의 활성화를 지금 꿈꾼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적합할 것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과도한 것을 막고자 한다는 그 의지는 맞죠. 주말 농장이라고 우리가 주구장창 표현했잖아요. 주말 농장이면 토요일 날 와서 일요일까지 농사를 좀 짓자 이 뉘앙스 같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와서 농사를 짓고 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봐요. 왜냐면 토요일 날 농사 짓고 힘든 몸을 이끌고 그 근처에 숙박시설을 가서 숙박하고 다시 와서 농사 짓고 이런 느낌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도심에서의 인구 집중도를 좀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은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죠. 사견일 뿐입니다.